그럼 내일은 어떤 기사가 투자자 여러분을 찾아갈지 매일경제의 내일신문을 먼저 체크해보고 김민성 전문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중국 2차 전지가 한국에 3.5년 앞섰다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첨단 산업 기술 경쟁력이 줄줄이 중국에 역전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성비 인공지능, 딥시크의 현상이 다른 분야로도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산업연구원과 매일경제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기술력에서 3D 프린팅은 4.7년, 2차 전지는 3.5년, 바이오 플라스틱은 3.4년 정도 차이가 나타났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도 1.7년의 격차가 있으며 산업용 로봇, 세포 치료제 등 바이오 분야에서도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기술력이 세계 5위에서 10위에 포진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 지도를 그릴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더 혁신적인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기사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김민성 매니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봤던 이 기사에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3.5년의 기술 격차가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는데 네. 국내 2차 전지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우리가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기술을 먼저 선도하면서 이기는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워낙 이제 국가 정부 예산에 대한 차이가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 자체를 좀 정부 예산을 같이 밀어넣기 시작을 하면서 기술 경쟁에 대한 격화를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예산만 비교한다 하더라도 중국 예산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천조가 넘어가는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작년 기준으로 9천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한 650조 가량이 이제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서 국가 정부에 대한 좀 추진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한 경쟁 속도가 좀 더 중국이나 미국 쪽이 먼저 선도하는 그런 방향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거기에 별개로 우리가 모멘텀을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업황에 대한 바닥 기대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만 끌고 가는 상황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ESS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은 ESS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로봇에도 전고체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기차만 계속해서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이것만 바라보고 추종하는 매매가 아니라 이제는 기업에 대한 멀티플 자체가 ESS라든지 전고체, 로봇 쪽으로도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이슈 때문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될 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 실적이 찍힐 수 있는 멀티플을 좀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ESS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로봇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전망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단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잘리고 망하고 커지는 아래 공포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고용 시장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래 공포가 다시 다가오고 있는데요. 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1조 728억 원으로 증가했고 구직 급여 신청자는 지난해보다 25% 급증했습니다. 자영업자는 두 달째 20만 명 이상 감소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은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 범용 반도체에 대해 규제 돌입한다. 한국이 불똥받았다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추가 규제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범용 수출을 금지했다면 이번에는 일반적인 반도체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무역대표부는 내일 청문회를 열어서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추가 관세 부과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인 SIC,
창신 메모리, 앙츠 메모리에 대한 추가 규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규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의 국가 안보적인 중요성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추가적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매니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네. 이렇게 미국이 중국의 범용 반도체 규제에 돌입했다라는 기사 방금 살펴봤는데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커다란 모멘텀이 될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범용 반도체에 대한 이제 규제는 어느 정도 바이든 정부 때도 한 50%까지 세율을 올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최대 70%까지 세금을 좀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관세에 대한 모멘텀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한국에 대한 여파가 같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가 기사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에 대한 이제 반도체 수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 오히려 중국이 압도적으로 수출 비중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압도적인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중국과에 대한 관계 자체가 포기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오히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중국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미국에 대한 규제 때문에 중국과 한국에 대한 좀 모멘텀 자체가 좀 더 커질 수가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외하고에 대한 여러 국가에 대해서 수출로가 좀 더 넓어질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수치적으로 우려감이 형성되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실적이 안 좋아졌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가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오히려 중국에 대한 수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범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중국계에 대해서 매출액이 좀 더 의존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망도 같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크게 우려감을 형성할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답변해 주시면서 너무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김민성 매니저 인사이트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일장 신문을 미리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주주총회에서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